그러면 저희 3학년 아이가 제일 첫 번째 날 한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아이들 쓰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 중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뭐가 있나요? 일기 쓰기죠. 너무나 싫어하죠. 사실 일기가 장점이 많긴 하죠.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장점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어렵다면 또 다른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에 나오는 방법은요, 직접 저희 1학년,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그런 활동이에요. 아이가 한 번도 일기를 가지고는 엄마 오늘 일기 쓰는 날인 거 알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아이가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저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가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그게 무엇인지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동은 뭐냐면요, 일기가 아니라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이 아니고요, 책을 읽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누가 문제를 내냐고요? 아이가 문제를 내는 거죠. 책을 아이가 골라서 먼저 읽고 아이가 문제를 내면 제가 그 똑같은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아이가 낸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기 위한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엄마한테 문제를 내는 것. 그래서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루에 한 권씩은 읽을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책 읽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활동이 좋은 점은 일기는 일단 애들이 양을 채우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엄마, 나 몇 줄 써야 돼? 뭐 3줄 쓰면 돼? 5줄 쓰면 돼? 아니, 그래도 한 페이지는 써야지, 한 장은 써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 내기는 한 문장, 한두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짧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이기는 또 많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비슷한 하루인데 나 뭐 써 엄마? 나 뭐에 대해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써.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그 비슷한 하루 중에 인상 깊었던 걸 찾아내가지고 쓰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책을 선택해서 하는 이런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책도 많고 레벨도, 그리고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일기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수행하기가 수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이들이 책을 정독하는 습관을 기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자 중에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언급하신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완전학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블룸이 말한 완전학습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언급이 됐냐면요, 블룸의 Taxonomy of Learning, 그러니까 탁서너미라고 하면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의 분류, 우리말로 이거를 직역하면 학습 목표 분류 이론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이 학습 목표 분류 이론 6단계에 해당하는 이 차트에서 블룸이 완전학습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블룸이 말한 것에 의하면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은 아주 쉽고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학습부터 고차원적인 학습까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쉽고 낮은 난이도의 학습 방법으로는 remembering, 기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는 understanding, 이해, applying, 적용, analyzing, 분석하기, 그리고 evaluating, 평가하기.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완전 학습에 가깝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방법은 creating, 창조. 이렇게 6단계를 블룸이 제시를 했습니다. 위에 올라갈수록 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 우리말이 더 어려운데 creating,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윗단계의 활동은 더 많은 난이도를 요하고 어렵고 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사실 이 윗단계 학습을 많이 거칠수록 아랫단계에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완전 학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블룸이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가 제시를 했고, 이 6단계에 블룸이 제시한 학습의 위계 질서를 잘 파악하고
학습에 적용을 하시면 더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룸의 학습 위계 질서의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아이들의 활동, 책을 읽고 아이들이 문제를 직접 내보는 이 활동이 이 위계 질서의 가장 위에 상위 단계에 있는 고차원적인 활동, 창조, 크리에이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해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지 않는 활동이면서 책을 읽고 문제를 내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고하고 하는 과정이 당연히 딸려오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영역까지도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블룸의 이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책을 고를 때 아이들이 스스로 고르게 해주세요. 엄마가 이 책을 사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안 건드리더라. 이걸로 문제네. 이렇게 하면 시작 전부터 아이가 이거 분명히 싫어하게 되겠죠. 설사 아이들이 아주 유치한 책을 고르더라도 그냥 두세요. 저희 3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책을 고르라고 했더니 아이가 즐겨 읽는 책의 레벨보다 훨씬 더 쉬운 책을 고르더라고요. 왜냐면 문제를 내야 하니까, 뭔가 다시 읽고 문제를 뽑아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책을 고르더라도 그냥 두세요. 아주 유치한 책 괜찮아요. 처음에 그런 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 스스로 엄마한테 좀 다른 책, 좀 더 어려운 책, 내가 안 읽었던 책 이런 데서 문제를 내야겠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고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띄어쓰기가 잘못됐다, 글씨가 왜 이러냐, 이렇게 지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엄마가 네가 쓴 거 조금 맞춤법 좀 고쳐줘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괜찮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맞춤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이가 틀린 게 있는데도 언급을 안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제 아이가 쓴 거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의 좋은 옵션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3학년 저희 딸을 이걸 하다 보니까 1학년짜리 아들도 자기도 이걸 하겠대요. 아이가 아직 단어 수준의 한글도 쓰는 게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아이가 문제를 내고 엄마가 그거를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대필해 주시는 거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쓰는 게 난 너무 싫다 그러면 대필해 주세요. 어떤가요? 뭐 아이가 책을 읽고 문제를 생각해내는 그 과정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그래서 대필해 주시는 방법도 좋고요. 저희 1학년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대신 해주는 걸 또 그렇게 싫어합니다. 내가 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휴대폰 안에 있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가 엄마 휴대폰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면 엄마가 그걸 듣고 너한테 답을 할게. 네가 맞는지 체크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아이 주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고르고 엄마가 너무 지적하지 않고 마치 이 과정 안에서는 엄마가 학생이 되는 거죠. 아이랑 엄마랑 안 하고 아이랑 아빠랑 하면 어떠냐? 괜찮죠. 아이랑 누나랑 하면 어떠냐? 괜찮아요. 그쵸? 동생이랑 해도 되고요. 그게 진행이 된다면. 네, 근데 저는 제가 아이랑 너무 많이 안 놀아줬는지 엄마가 자기랑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랑 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3학년 아이가 제일 첫 번째 날 한 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책 제목 미운 아기 오리 이렇게 썼죠. 제목을 일단 쓰고 지은이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꼭 지키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다 아이 자유대로. 1번 아이가 낸 문제 보실래요? 미운 아기 오리는 무엇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백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2번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를 왜 보았을까요? 이렇게 냈네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답을 했고요. 마지막 3번 미운 아기 오리는 자기 모습을 보고 믿어지지 않은 이유 이렇게 썼네요. 문장이 좀 어색하죠. 완벽하지 않고 여기 보면 맞춤법도 틀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런 걸 고쳐주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두었어요. 자기가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채점까지 해주고 100점이라고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가면서도
엄마 오늘 이거 하는 날인 거 알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정도로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활동이 됐습니다. 모든 책을 읽고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일주일에 하루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일주일에 이틀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아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할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방법은 우리말 쓰기에 적용하셔도 좋고 영어로 된 쓰기에 적용하셔도 좋겠죠.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기는 언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 쓰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로도 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많이 듣고 책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지면 뭔가 스피킹도 연습해보고 싶고 아이들이 얼마나 쓰는지 쓰기도 연습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영어에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쓰기로 하셔도 되지만 말하기로 연결시키고 싶으시면 아이들이 영어로 아까 녹음하는 거 말씀드렸죠? 영어로 문제를 녹음을 해서 영어로 말을 하면 엄마가 그걸 잘 듣고 영어로 대답을 해도 좋고 엄마가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네가 영어로 질문을 하면 엄마가 그걸 듣고 우리말로 대답을 할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하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면 좋은 일이죠 뭐. 아이한테 이거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좀 얘기해줘.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 그럼 아이는 더 어깨가 뿜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고 엄마가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주도적으로 아이가 문제를 내는 방법을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그리고 스피킹으로도 라이팅으로도 다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기 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또 영어로 글 쓰는 것을 처음에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 내는 것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영어에 관련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